대통령이 직접 보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한다 이 얘기는 유력한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고 하는 네. 유력한 정치평론가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여서 혹시 대통령이 직접 본다 이러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대통령 좀- 본다고 안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본다 그랬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정정해드렸고요. 대통령실에서 보는 걸로. 자, 지금 이번 그 조사가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건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답변이 24%, 부정 답변 6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보니까요, 지난 직전 조사가 4월 4주째 했던 건데,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실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니 좀 잘 들어달라라는 의미로 부정평가 이유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우리 평론가들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분석할 것도 없이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 먼저 경제, 민생, 물가가 19%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기현 평론가. 저는 이제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했다, 불통이다, 국회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경제와 민생 문제가 정말로 이번 총선 끝나면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질 막연하긴 하지만 희망이라도 좀 생길 듯한 기대했던 게 사실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첫째 안 된다. 두 번째 대통령이 의지가 없다. 세 번째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믿는 국민도 없다. 시장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신뢰 중심 아닙니까? 신뢰가 있어야 시장이 작동하고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투자나 또는 소비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확신 주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인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시장의 기능이 어느 시점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이 상황,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는데 정부를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 각자 도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다른 걸 하지 말고 움츠리고 나를 지키고만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 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국제경기, 글로벌 시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서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번 총선 이후 이번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점점점 국민들이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엎어버리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이제 민생과 경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말씀 잘하셨어요.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얘기를 대통령이 언급했죠. 그러면서 난 잘했는데 세계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뭐 할 도리를 다 했지만 이렇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뭐 우리 김종국 박사님. 네. 아니 뭐 정치의 본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통치자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통치자를 좋아할 턱이 없는 상황인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작년에 다 성장했죠. 대한민국 1.4%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수 예측 제대로 못해가지고 54조가 덜 거쳤어요. 덜 거친 이유가 뭡니까? 부자들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소위 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오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출을 79조를 더 줄여버리는 상황이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 수밖에 없죠. 시중에 돈이 안 돌면 누가 가장 고통받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경제지에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반짝 1.3% 성장했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서 우리 경기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딱 아래 딱 까보니까 무슨 뭐가 내용이 좋아져. 수출은 잠깐 올랐고 수입이 매우 줄면서 불황형 흑자가 된 사실이거든요. 이걸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고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니 대파 875원 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경제를 운영해가지고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소위 외식하는 것도 두렵다고 하는 상황. 외식하는 게 두려우면 자영업이 망하는 거고
사업이 망하면 내수는 완전히 더 줄어드는 거고. 전 내수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 볼륨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수출을 타개할 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는 밖에 나가서 아무런 영업적 실적을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판판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 나쁜 결과물만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경제 문제에 대한 비전과 전망들을 얘기해 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뭐 전혀 대책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외에 제가 들은 얘기가 없는데 그럼 국민들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주머니를 더 예를 들면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 경제 민생 물가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부정평가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에 조사했던 거랑 조금 느낌 달라요, 지금 분명히. 네. 이번에 대통령의 경제 민생 물가 잘 한다고 하는 게 19%잖아요. 못 한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내지는 못 한다 내지는 뭐 의무응답 이런 거 다 합치면 결국 81%가 전부 다 부정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상인 나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대통령이 일단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세계 경제 흐름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 이걸 뒷받침해줄 참모조차 제대로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는 나는 정말 내가 그런 걸 잘 모르더라도 적시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딱 거기다 앉혀가지고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일을 잘하게끔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거 한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뭐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우리가 아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살려주기, 부자 살려주기. 사실은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해결 못했는가 살펴봤더니요.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규제 풀고 새벽 배송 허용하는 거 요거 유통법 개정안으로 나왔던 거 하나가 있는데 결국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킬러 규제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단지 내에 첨단 신산업을 입주시키겠다. 그리고 뭐 24.4조를 투자시키고 고용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겠다. 다 말로만 사실 이제 한 거지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한도를 2배 이상까지 늘려주겠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지금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전혀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제 정책의 효과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하나 공시가격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부자들을 위한 사실은 감세지 이게 민생 경제나 물가 안정하고는 사실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이거 이외에도 상속증여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뭐 이런 것 등등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국회하고 서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하고. 근데 그동안에 야당하고 어떠한 협의를 하고 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요. 혼자 입으로만 내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이런 것들을 얽매여서 옥죄어서 그들이 너무 불만이 많더라. 내가 부자 입장에서 보니까 억울하더라.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거 해결해주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현실을 무시했더니 아무것도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생을 위해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나 교감을 이뤄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아까 말한 불통이니 뭐 무능이니 독고다이니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된 경제 이것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부자인데 이 부자를 좀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을 뒷받침해줘야 돼.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해준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못 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못 살겠다고 할 정도면 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죽어나가고 곡소리 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그거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뭐예요? 우리 와이프 특검 받게 할까 말까. 이거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 어떻게 입을 좀 틀어막을까 이런 것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점점 더 국민들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획이나 얘기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라던가 관료들이라던가 정책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 책임을 지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관이 없죠. 가치관이 없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뒷받침 안 해주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감하거나 공감하거나 내가 당신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죠.
세계 경제 지금 이렇게 혼자 막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서 밑에서 딴 데 쳐다보고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죠. 총체적 난국이죠. 이거 저는 대통령 정말 정치 뭐 검찰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이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좀 제발 나타나 줬으면 좋겠어요. 메시아처럼.